개평 피뢰기와 겜레스형 피뢰기형 구조를 암기하려고 합니다. 개평 피뢰기 같은 경우에 1, 2, 3, 4, 5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서가 기출 같은 경우에 다 있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특이한 직장 상사의 측근 병사의 소개로 왔다. 그래서 이거는 특성 요소. 특이한 직장 상사의 측근 병사의 소개로 왔다. 그래서 특성 요소.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직렬갭, 주갭이라고도 하고요. 3번 측로갭, 4번 병렬 저항, 5번 소코일. 여기 병렬 저항은 불로 저항이라고도 해요. 불로 저항. 그리고 이쪽에 그림에서 1번이 그러니까 특성 요소잖아요. 근데 비슷한 그림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6번, 7번은 특성 요소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콘덴서 설비의 주요 사고 원인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모질이 돛담배가 층간을 파괴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자체가 모질이라 층간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배의 층과 층 사이를 파괴한 거예요. 이렇게 암기를 전했고요. 모질이 모선, 단락 및 지락. 여기 문제에서 콘덴서 설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콘덴서 설비는 바로 그냥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콘덴서 설비의 모선, 단락 및 지락. 그리고 모선, 단락 및 모선, 지락. 그리고 배는 배선, 단락. 그리고 층간, 파괴. 그래서 소체 파괴 및 절연 파괴. 그리고 층간. 해서 저는 이렇게 모질이 돛담배는 층간을 파괴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 고압 회로용 진상 콘덴서 설비의 보호 장치에 사용되는 계전기 세 가지를 쓰시오에 대해 암기하겠습니다. 일단 가게에서 진상이 와요. 진상이 오면은 누군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부가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진상 콘덴서, 과부, 과전압 계전기 또는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부적전압 계전기, 그리고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계전기 대응을 그 보호장치 계전기 3개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력용 진상 콘덴서의 정기점검, 유관점검, 유관검사 항목 3가지를 쓰시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과 유단자의 용기를 외웠는데 절연류, 누설 유무 점검, 단자의 이완 및 과열 유무 점검, 용기의 발청 유무 점검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과가 왜 붙었냐? 이과를 나온 유단자의 용기라고 한 이유는 단자의 이완 및 과열 이게 굉장히 전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과를 나온 유단자의 유단자가 용기를 냈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정육점 있잖아요. 정육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움을 이과 유단자가 용기를 내서 말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콘덴서의 용량, 접속 방법 등을 어떻게 시설하는 게 원칙인지, 고주파 전류의 증대, 관련 암기를 하려고 한다. 일단 콘덴서의 용량은 부하의 무효분보다 크게 하지 말 것. 이게 부하 같은 경우에 특히 지상 지상 무효분이 일반적으로 그 부하 같은 경우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L 성분이죠. 그래서 지상 무효분보다는 크게 하면은 컨덴서를 설치, 컨덴서 역류 개선 목적인데 역률이 오히려 좋지가 않게 돼서 전력 손실에 안 좋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콘덴서는 본선에 직접 접속하고 특히 전용에 1, 2, 3을 설치하지 말 것. 그래서 전 이거를 개, 쯔유차로 암기했어요. 개폐기, 그리고 퓨즈, 그리고 유입 차단기. 이렇게 암기했고요. 그리고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로 고주파 전류가 현저하게 증대할 경우에 직렬 리에터, 즉 제5고주파 있잖아요. 제5고주파 같은 경우에 직렬 리에이터를 설치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외웠냐면 오직 5고주파는 직렬 리에이터 오직으로 했어요. 나중에 병렬 리에이터나 3고주파나 이쪽으로 나중에 그 공부하시다가 나오면은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5고주파는 직렬 리에이터 오직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1m 이상 이기가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암기를 이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컨덴서가 과대 삽입되는 경우에 결점 4가지. 저는 그 고조, 앞선 설비, 모선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조, 앞선 설비, 모선 앞선 설비 미국이나 한국 같이 그 선진국들이 만든 앞선 설비를 못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왜곡 증대, 앞선 역률에 의한 전력 손실이 생긴다. 설비 용량이 감소하여 과부하가 될 수 있다. 모선 전압의 과상승. 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하의 역률 개선 관련 그 암기를 할 건데 역률을 개선하는 원리는 간단하게 모터의 L 성분 그 지상 무효분이 많아요. 그래서 진상 무효분을 컨덴서를 설치해서 진상 무효분을 설치함으로써 무효율을 감소시켜 역률을 개선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부하 설비의 역률 저하, 수용가의 손해. 이거는 전력용 콘덴서 설치 이후에 정반대예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그 역률이 개선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광용 손으로 외우는데 전기 요금 감소, 전압 강화 감소, 설비 용량 여유 증대, 전력 손실 감소. 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 이유가 이 요광용 손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역률이 저하된대요. 컨덴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겠죠. 컨덴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에 정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전기요금이 감소, 컨덴서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증가, 그리고 여기 전압 강화 감소된다고 했는데 전압 강화 증가, 설비 용량 여유 증대, 설비 용량 여유 감소, 전력 손실 감소, 전력 손실 증가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 콘덴서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목적 4가지를
암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 이하로 설정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부하 같은 경우에 주로 그러니까 모터 같은 부하가 있는데 이쪽 모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L 성분, 저 같은 경우에는 LG로 외웠어요. LG, LG, L 성분, 지상인 그 성분이 많아요 모터에. 왜냐하면 코일이 감겨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을 그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 이하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상으로 설정하면은 그 역률이 그러니까 그 과하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좋지 않고요. 컨덴서를 제거하기 위해 컨덴서에 무엇을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 컨덴서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직 제5고조파 직렬 리액터. 제5고조파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으로 외웠어요. 5고조파 직렬 리액터 설치. 그리고 전력용 컨덴서의 설치 목적 4가지는 요광용 손으로 그러니까 암기를 했는데 전기 요금 감소, 전압 강화 경감, 설비 용량 여유 증가, 전력 손실 경감해서 요광용 손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덴서의 부속 설비인 방전 코일과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방전 코일은 말 그대로 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컨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거고, 오직, 오고조파 직렬 리액터, 오직, 오고조파 직렬 리액터. 제5고조파에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그 위에 것과 아래 것 이것도 기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방전 코일이에요. 방전 코일에서 그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 감전 사고를 방지하고 직렬 리액터 직렬로 지금 그러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렬 리액터는 오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하고 컨덴서 전력용 컨덴서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컨덴서 회로에서 고조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렬 리액터의 용량 선정인데요. 먼저 3고조파에 의한 그 용량은 이론적으로 컨덴서 용량이 11%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3고조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직렬 그 3오메가 L과 3오메가 C가 용량이 같으면 돼요. 그럼 이때 직렬 리액터 있잖아요.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9분의 1을 계산기로 돌리면 대략 0.11이 나와요. C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이 0.11의 그러니까 이 컨덴서 용량의 11%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직렬 리액터 3고조파를 제거한 직렬 리액터의 용량이고요. 실무적으로는 13%. 그러니까 11 플러스에 2를 하면 13%가 되고 5고조파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2를 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5고조파에 의한 5고조파는 직렬 리액터 용량도 마찬가지인데요. 5오메가 L은 5오메가 C분의 1로 하면은 컨덴서 용량은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요. 0.04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0.04, 즉 4%. 컨덴서 용량의 4%의 직렬 리액터, 이 컨덴서 용량의 4%의 직렬 리액터를 선정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 6%, 그러니까 플러스 2를 해줘서 6%가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